반갑습니다. 네. 공공의료를 이야기하기 전에 도시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 우리 대구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의료보다는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부터 건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오른쪽하고 왼쪽 사진 중에서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왼쪽이죠. 나이가 들어도 멋진 옷 입고 좋은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기를 원할 겁니다. 오른쪽에 휠체어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돌봄 요양보호사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돌봄을 받으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100세 넘어까지 살고 싶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삶을 다들 꿈꾸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게죠. 자, 통계청에서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인구 총조사를 합니다. 작년도에 했었고 하고 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주민등록상에 100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따로 조사합니다. 조사는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얼마 전에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100세 노인한테 지팡이를 줘요. 명아주로 만든 이 지팡이를 이 100세 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금년 8월까지 10,0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민증상에는. 근데 실제 이제 인구 총조사하고 나서 조사원들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옛날에 주민등록 좀 틀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1900년대 초 이러다 보니까 뭐 형제분들이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 나이보다 조금 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가 나오면 제일 좋은데 우선 그 5년 전에 2015년 조사했던 겁니다. 이게 16년도에 발표됐는데 그 당시에는 보면은 3,159명. 아마 제 생각에는 한 6,000명에서 한 7,000명은 될 것 같아요. 민증상에는 10,000명이지만 그중에 한 3,000명, 4,000명은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불과 그 5년 전에 2010년도에는 2,000명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그 10년 또 그 5년 전에는 900명밖에 안 됐어요. 5년 사이에 거의 2배씩 이렇게 뛰고 더 아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절제된 식습관, 아침, 점심, 저녁 아주 소식 하시는 거,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시계추처럼 사시는 거, 세 번째는 낙천적인 성격. 1900년도 초에 태어나가지고 전쟁, 그 다음에 우리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100세까지 살면은 뭐 남편분부터 해가지고 자식들도 먼저 돌아가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홀로 털어내는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100세까지 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오키나와가 장수 노인들 많이 삽니다. 근데 80세 밑으로 보면은 오키나와 지역이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비만 문제, 여러 문제들이 지금 많다 그럽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전 세계에서 100세인들이 많은 장수 지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 많이 운동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런 생활 습관들, 담배 안 피고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환경,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근데 세 번째 보면은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건강 마을에는 사람들이 노래가 나오고 사람들끼리 굉장히 이제 사람 사는 냄새라고 그러나요? 공동체. 그래서 건강한 이웃이나 건강한 지역사회. 근데 100세인 마을들 다 조사해 보면 뭐 이렇게 요구르트가 관련이 있다, 뭐 바닷가 쪽 해가지고 뭐 해조류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뭐 지중해 음식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 공동체가 보면은 되게 이제 서로 이웃들 간에
친밀하고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장수라는 것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102세까지 사는데 90세에 중풍 와가지고 10년 동안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삶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옆에 주변의 이웃들하고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게 진정한 장수다라고 합니다. 딘 오니치라고 유명한 내과 의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치료 중심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의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건강한 분들은 보니까 이런 4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먹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하라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되면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필라테스 하면 됩니다. 근데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헬스장 끊고 내가 운동을 왜 안 했나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걸을 수도 있고 출퇴근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 오를 수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데 다들 어떻습니까? 자가용 이용하고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많이 움직이는 거. 세 번째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는 게 훨씬 더 건강한데 그 생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거. 낙천적인 것도 있고 내가 스트레스 왔었을 때 내 스스로 그걸 알아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훈련도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부분이거든요. 우리 코로나 감염병 우리 김종인 교수님 제일 우리 지역에서는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코로나도 무섭지만은 거의 지금 1년 8개월 되면서 모든 분들이 지금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까지 생을 끊는 그런 것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재난, 감염 재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어떤 소소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사고 안 나도록 관리하느냐.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어쨌든 이런 부분.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최근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 단위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 지금 시도별로도 정신 건강 관련되는 부분들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더 아마 정신 건강에 대한 정신 건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신분열증이다 그런 심각한 정신 질환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 이 정도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도 우울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부터 해서 우리 같은 동료들, 우리 마을 주민들, 시민들하고 서로 얼마나 더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이게 사회적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임상의사예요. 임상의사인데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이 사람들한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고민해 보니까 이런 결론들도 나오고 100세 노인들은 자기가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산 건 아닌데 그런 공동체를 전문가분들이 장수노인 하신 분들이 들어가 보니까 결국 다 만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내가 건강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맨 뒤쪽에 마지막에 우리나라 장수인 300명 정도를 조사해가지고 한참 전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학 하시는 우리 교수님하고도 좀 연구를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우리 국내 100세인들에 대해서 20년 전에 조사했거든요. 지금쯤 진짜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 질적 연구, 양적 연구를 통해가지고 좀 우리 국민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서울대 박상설 교수님이 했던 그 결과를 또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냥 애개개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실천을 못 하셔서 그렇지. 그래도 어쨌든 시작은 나도 100세 이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에서부터 해서 이제 좀 지역사회로 가겠습니다. 대구는 건강합니까?
대구 건강지표 아마 김종인 교수님 3번째 강의에서 조금 이야기할 건데요. 대구가 가지고 있는 건강상, 질병상에 좀 문제되는 지표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7개 광역시, 세종시까지 다 합쳐가 17개 광역시를 봤을 때 대구가 보면은 중간 아니면 중간보다 좀 앞쪽 좋은 지표들이 더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아주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지표가 17개 광역시에서 아주 건강한 1, 2등 이런 것도 아니고 뒤쪽도 아니고 중간에서 약간 앞쪽에 있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언론에서나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1등 했다. 1등 하면 이제 자랑하는 거죠. 꼴찌 했다. 난리 납니다. 그러면 막 시장님도 관심도 가지고 의회도 관심도 가지고 전문가 불러서 또 하고 사업들도 하는데 대구가 참 이렇게 보면은 중간쯤에서 중간 앞쪽에 있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아까 김종현 교수님이 좀 보여줬던 충격적인 몇 가지 지표들이 있었죠. 대구가 의과대학이 4개 있습니다. 서울시를 빼고 아무리 광역단위라 그래도 의과대학이 4개가 있고 100년이 넘은 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하고 대구 동산병원요. 예. 거기다가 파티마 병원이라든지 인근에 또 경주 동국대 병원도 있고, 예. 대구 경북 쪽 생각하면 보건의료 쪽 관련되는 여러 전문가들을 키우는 대학들도 많고, 메디시티 대구인데 응급이나 여러 지표들,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저희 전문가들도 왜 이렇게 지표가 의료에서 안 좋은 지표들이 있을까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예,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잘못된 지표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공공의료 지원단하고 응급 쪽하고 여러 쪽 기관들 전문가들이 해보니까 설명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자, 너무 의료에만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건강한 도시 대구는 뭘까요? 라고 질문 던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다 각자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자, 건강한 도시란 무엇일까요? 해가지고 요거는 미국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민들은 아닌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 보건의료, 환경, 복지, 교육 이런 쪽에 이제 전문가분, 근데 교수들은 아닙니다. 그런 시민 단체 활동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건강한 우리 캘리포니아의 도시를 만들려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해서 쭉 나왔던 이야기를 몇 차례 워크숍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니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들, 주택의 문제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원, 여가시설 같은 이런 부분들, 이런 기본적인 니드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야 되고 환경이 건강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지역이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발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질 높은 교육 필요하다는 거죠. 소수의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필수적인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받아서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남아서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사실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 사회적으로 평등한 거, 사회적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 제가 큰 제목만 읽었지만 자세하게 하나씩 읽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도시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문화적으로 풍부하면은 그 도시가 문화도시가 되는 동시에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가 된다는 거죠. 자, 대구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4년 전에 저희 경북대학교 홍남수 교수가 대구시의 4년짜리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하면서 시민분들을 연령하고 성별, 지역을 이렇게 좀 배치를 해가지고 3번 정도 워크숍을 했어요. 지금은 좀 강의 중심이잖아요. 그때는 오후에 반나절 정도 해가지고 이런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도시란 무엇입니까? 대구 내에서 보니까 건강 격차가 있는데 이런 격차를 줄이려면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막 그림도 그려보고요.
전문적으로 퍼실리테이터들을 붙어가지고 해봤거든요. 대구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려면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라.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보건 쪽에서 우리가 워크숍을 주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보건이라든지 미니 보건소라든지 시민건강 놀이터 같은 거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동네 단위, 내가 살고 있는 구 단위가 아니고 8개 구는 너무 크다라는 거죠. 보건소가 커버하기에는. 내 생활권 되는 어떤 동네 단위에서의 어떤 다양한 사업들. 먹거리가 중요하면은 동네 부엌 같은 공유 부엌도 설치해달라. 내가 운동을 좀 배우고 싶은데 마을에 건강지도사나 운동지도사 만들어달라. 마을에 건강 매니저 만들어달라.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건강친화적인 환경조성, 환경오염, 정신보건, 그 다음에 친구 만들어달라. 어르신들이 보면 굉장히 외롭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격차를 해소하려면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그 다음에 쾌적한 물리적 공간, 사회적 역할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살든 대구에 살든 저는 경북에 우리 북부 쪽 취약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너무 이렇게 전문가 중심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그리는 그림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같이 협업해서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살다 보면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예. 분만하다 보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해서는 울릉도에 살든 경북 북부에 살든 전라도 신안군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신안군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서울시에 살든 간에 필수 중증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다 해결되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특히 코로나 겪으면서 더 아마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방의학 하시는 분들하고 보건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자라고 계속 이야기는 했는데 결국 뭐의 문제냐 그러면 재원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 국가가 한정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일단은 먹고 살고 경제 개발시키는 이게 1순위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1순위거든요. 저도 그거는 부정 안 합니다. 근데 그쪽을 또 치중하다 보니까 복지라든지 보건의료는 이제 조금 소홀하고 대신에 이제 민간 쪽에 이제 의료를 사실은 많이 맡겨뒀어요. 근데 민간의 의료를 맡겨둬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뭐 서울의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런 데처럼 좋아진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10%밖에 안 되어서 사실 저희 코로나 생겼을 때 이 열악한 공공의료로 어떻게 커버할까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건강보험이라는 또 제도하고 우리 국민들이 참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시민의식을 발휘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진짜 공공의료가 주 역할을 했고 작년에 사실은 여기 대구의 군병원 정말 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시민들, 그 다음에 민간병원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구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전에도 대구시 차원에서 대구시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15개 기관 협의체들도 했었고 또 대구시 의사회가 되게 또 열심히 합니다. 예, 대구시 의사회에서 이런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환자도 엄청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메디시티 대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들도 좀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아프면은 대구에서 뭔가 좀 완결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보자. 예. 그래서 대학병원하고 1차 의료기관이 노력하자라고 또 노력도 했었고 그다음에 응급 쪽에 지금 아직도 지표가 안 좋은데요. 응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은 하는데 아직도 조금 갈 길이 좀 멉니다. 멀고 저도 김종현 교수님한 의견에 참 동의하는 게 우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대구시의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하고 정치 쪽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신들은 전문가니까 항상 공공의료, 보건의료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계속 이런 거를 요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을 지켜보고 이렇게 되면은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그다음에 정치 색깔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왜 관심이 없느냐? 보건의료는 투자해가지고 1, 2년 만에 눈에 안 보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 많이 생기는 기업 유치하는 거, 도로 닦아주는 거, 이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는데 공공보건의료는 투자해가지고 그 효과가 보면은 10년, 20년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워낙 눈에 보이니까 다 지금 관심을 가지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지난 메르스 때 거의 반년 정도 막 전국이 떠들썩했잖아요. 근데 메르스 끝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잖아요. 코로나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또 있습니다. 예. 그다음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참 소위 말해서 우리끼리 말로 시급했다, 그죠? 진짜 시급했죠.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델타 변이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막 음압실 찾는다고 막 음압실 해야 되지. 다들 막 집에서 막 아무도 못 나오고 마스크 하나 구하려고 막 저도 막 편의점 아침에 일찍 8시에 일어나가 집사람하고 편의점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막 2,000원, 3,000원짜리 마스크 하고 예, 마스크 구한다고 줄 서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영국, 유럽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다 도시 탈출하고요. 마트에 생필품 사재기하고 이거는 완전 뭐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그러니까 이게 외국 외신 기자들이 대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구에 뭔가 폭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작년 1차 유행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물론 대구시도 잘했고 중앙정부도 잘 도와줬고 자원봉사자도 있었지만 성숙한 대구 시민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시민들이 굉장히 참여형 방역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대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그때 많이 협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는 물론 대구가 2월 달에 생긴 거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서울에서 먼저 터졌을 때 과연 우리가 K방역이 됐겠냐. 대구가 그 한 2달 동안에 혹독한 경험을 치렀기 때문에 K방역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2차, 3차, 4차 가면서 다 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좀 아시는 분들은 대구의 어떤 큰 희생과 대구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 됐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즘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전국에 시군구 약 한 230개 정도 있거든요. 시군구별로 기대수명뿐만 아니라 건강수명 등수까지 다 나옵니다. 중앙정부는 등수를 안 매겨요. 안 매기는데 그냥 쭉 나열해 놓으면 다 기자들이 또 등수를 만드는 거예요. 예. 대구 내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역이 좋습니다. 사회경제적 수준하고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서울도 25개 자치구, 서울이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서울도 강남, 서초, 송파하고 광북, 강서하고 비교하면 차이 나요. 근데 이런 차이가 나는 거를 이제 언론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다들 뭐 그거야 뭐 거기 사시는 분들의 구성원들, 사회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건 말라고 이렇게 하냐. 여기 또 집값 더 틀리냐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회 경제적인 지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은 이걸로 통해 가지고 인간의 기본 권리인 건강권하고 건강까지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자원들이 있잖아요. 자원의 우선순위를 투자할 때 어디 투자해야 되냐 거냐라는 거예요. 취약지역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퍼주기식으로 저는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 좋은 지역하고 나쁜 지역의 격차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제 방법이 꼭 100% 맞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런 많은 지역에서의 어떤 건강 지표들, 공공의료에 대한 지표들, 우리가 알고 있는 충북, 강원도 지표 안 좋습니다. 예, 경북도 안 좋고요. 예. 그럼 그런 쪽에 뭔가 어떤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한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해주고 운영도 그 지자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좀 책무성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가 조금 안 좋은 게 심혈관 질환이 안 좋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이 좀 높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허혈성 심진환이라는 사망률 대구에서 현재 아직까지 1등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심장하고 뇌혈관 질환이 계속 높은 지역이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입니다. 영남권. 왜 그런지는 저희가 100%는 모릅니다. 몇 가지 좀 그런 건 있는데 좀 그래서 저희가 영남권 지역에서 이런 걸 좀 바꿔보자고 하는데 대구가 유독 계속 이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조금 높고요. 뇌졸중은 경북이 좀 높은데 그래도 이런 심혈관 질환 전반적으로 좀 높습니다. 결핵은 몇 년 전까지는 높았는데 작년 지표는 좀 결핵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한 살 못 넘기는 거. 영유아 사망이 지금 대구 경북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칠곡경북대학교에 우리 소아과 쌤들하고 어린이병원 팀들이 원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소아과 쌤들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숫자는 별로 없습니다. 숫자는 아주 사망자 수는 적은데 인구 10만 명당 대비해서 보니까 강원도가 계속 조금 높았거든요. 강원도가 높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경북도 북부 지역하고 이런 데 좀 취약적이 있어야 되는데 대구가 지금 높아서 그래서 뭐 고령 산모의 문제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암 부분도 조금 현재 문제 있는데 암은 워낙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까 갑상선암 같은 진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암 자체 발생은 제가 둘째 하더라도 검진 자체는 대구 경북이 낮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일반 검진 이런 쪽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대구 경북이 계속 꼴찌예요. 예. 물론 저 위에 1등하고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는 시군구, 시도별로 발표나면은 줄이 세워지니까 저게 지금 제일 또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습관, 그 다음 뭐 데프리카 아시니까 폭염.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앞으로 엄청난 또 자연재난으로 이게 좀 걱정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건강 불평등 있는 부분하고 이제 의료 부분에서 대학병원은 많은데 허리병원이 역할하는 중간에 어떤 병원들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하고 응급실 가면은 대기 시간 엄청 길죠. 응급실 과밀화 문제. KTX 생기고 서울에 빅5 생기면서 수도권으로 환자 빠져나가는 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공공의료 관점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은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고 대구시는 그 건강할 권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성별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특히 지역에 따라서 이 건강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대구시라든지 공공병원, 그 다음에 구군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이나 건강정진도 해야 되고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생애 주기별로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치료하는 거는 병원이에요. 근데 질병을 예방하는 거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뭐 만성질환 예방해 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는 거, 건강한 음식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담배 안 태우시는 거, 술 적게 먹는 거, 그 다음 운동이라든지 신체활동 많이 하는 거 보건소에서 교육시켜요.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시라고 했는데
내가 움직이려고 보니까 주로 내 집 앞에 보니까 학교가 있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을 예전에는 이용했는데 코로나로 지금 못 가게 해요. 아파트 내 헬스장도 문을 닫아놨어요. 예. 그러면 일상에서 뭔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 도로 환경이 보행 친화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합니까? 공원 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거는 교육부서나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이나 교통이나 교육, 복지 파트는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 복지가 많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보면 이분들 거의 이제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 같이 협업할 것 같은데 대상자도 똑같아요. 근데 뭔가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칸막이가 좀 있어요. 예. 현장에서는 같은 분이시고 같이 협업하면 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완전 부서가 다르고 협업이 안 되는. 참 이게 좀, 그래서 건강한 도시가 만들려면 이런 여러 분야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당연히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협치해야죠, 협치. 거버넌트가 아닙니다. 거버넌스 아닙니까? 예. 의사결정하고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시민 주도적으로 뭔가 사업들을 하고 행정이나 전문가들은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당연히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고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큰 방향은 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의료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 건강을 하려면은 이 지역 내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보건의료 시스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꼭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부터 해서 예방 서비스를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좀 복잡해요. 인력, 시설, 장비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잘 조직화도 되고 서비스도 어떻게 전달적으로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1차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잘 돼야 되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돈도 있어야 되고 법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정책도 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부터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얽혀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얀 백지면은 그리기 쉬워요. 예. 건강보험도 예전에 이제 조합으로 있다가 지금 통합돼 가지고 예, 나름 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지방 분권 차원에서 또 그런 부분들도 논의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게 되게 뭐 큰 거시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왜 안 될까?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하는데 뭐 하나를 가지고 뭘 고치려고 김종현 교수나 이렇게 대구시에 이렇게 건의를 하면은 그 하나가 싹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쪽에 보면은 보건의료 인력부터 해가지고 또 지역의 의료기관 또 의료기관 내에서 또 여러 또 민간병원 또 그다음 공공병원의 생각이 다르고 대학병원의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병원 내에서는 의사 생각 다르고 간호사 생각 다르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좀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근본적인 건강권이나 우리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시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조금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구려원 공공병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워낙 대학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한 400병상으로 거기도 의료진들 좋거든요. 일반인들 안 가요. 다 취약계층이 가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애물단지였습니다. 왜 저거를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냐. 근데 메르스 터졌을 때 대구려원이 다 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1차 방음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2대구려원 필요하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발짝 저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공공의료 강화한다고요. 특히 이번 정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한 1년 채 안 남았잖아요. 노력은 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이게 아마 뭐 병원장님하고 우리 보건의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워낙 이제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90에서 95%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잘 굴러가는데 국가가 굳이 돈을 해가지고 몇천억 들여가지고 공공병원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네. 저희가 복지부 내에까지는 설득을 해도 기재부 가면서 또 참 좀 안 되는 게 있고, 또 지역 내에서 또 정치인들 간에 또 묘한 또 그런 갈등 구조들, 또 이 의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입장들 때문에 뭐 작년도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참 이게 지금 냉정히 평가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가시적인 성과들은 없어서 지금 시민단체들이나 공공의료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정부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서 후보들한테 코로나 하면서 공공의료의 민낯을 본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 대안들을 내놓으라고 지금 굉장히 지금 프레셔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아까 김정 교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보통 공공의료 그러면 아까 대구의료원처럼 취약계층이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되지 않느냐.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경북대 병원 가고 삼성병원 가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고, 지금 거의 이제 선진국 대열 경제권으로는 10위권이잖아요. 그런 나라 정도 되면은 공공의료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 중증의료, 저출산 지금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산모, 취약계층인 어린이, 장애인, 재활, 이쪽이 돈이 안 됩니다. 병원에서. 병원이 지금 민간에 맡기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되는 쪽으로 투자도 하고 교수들도 많이 뽑고 과장님들도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아과, 재활의학과 이런 쪽 장애인 검진기관 지금 공단에서 계속 하라 그러고 돈도 준다 그랬는데도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을 모든 국민한테 제공해줘라. 이번에 감염 같은 거 생겼을 때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줘라. 감염도 돈이 안 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환자 안전, 그 다음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존중해주는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가라. 선진국들은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병원에 제대로 된 기능이고, 이걸 하는 게 결국은 공공보건의료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개념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오늘 1차 제가 건강도시라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강사님들도 이야기하는 게 진짜 취약계층을 위한 옛날에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 그냥 시혜적으로 주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 간에 기본적인 건강권, 의료에 대한 접근성, 나의 어떤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공공의료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구 같으면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 경북대 병원을 하고, 대구를 2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인근에 있는 병의원하고 같이 해서 필수 중증의료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좀 고민하라는 그런 겁니다. 요거는 저희 경북대 병원장님인데요. 병원장님이 보면은 대구 경북의 권역 책임병원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구 동산병원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대구의료원하고 경북대병원도 보이지 않게 역할을 했는데, 대구의료원은 뭐 대구시의 또 병원이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경북대는 또 국립대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했는데, 정말 보이지 않게 중증 환자들 해주려고 저희도 막 병동 폐쇄하고 그런 부분들 노력하고, 지금은 칠곡 경북대병원에 임상실습동 700병상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를 지금 많이 비워서 전국의 환자들 대구에서 생기면은 거의 저희하고 대구의료원이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고, 중환자들도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잘 바뀌기 어렵습니다.
경북대병원이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지역의 공공병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학병원으로 바뀌면서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바뀌면서 대학병원으로 교육병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특수법인으로 바뀌면서 특수법인 되면은 여기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관리자들은 아시겠지만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경영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마리 토끼를 잡지를 못하고 지금은 약간의 좀 그런 부분들의 색깔이 강해서 시민들이 경북대병원이 조금 더 이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름 좀 노력은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거고 시민들이 자꾸 또 지적도 해주시고 자극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경북대병원, 경북대의과대학의 전신인 대구의전 이런 쪽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이 역사 이야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제대로 된 의과대학을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평양의 평양의전, 서울의 경성의전. 왜냐하면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성이라고 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대구에 대구의전을 만들려고 시민들이 돈을 냈습니다. 시민들의 병원이라는 거예요. 시민들의 병원. 그래서 경북대병원에 있는 구성원들도 그래야 되고 저는 시민들이 정말 우리 지역의 어떤 공공의료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진짜 좋은 병원, 진짜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병원들을 위해서 기여도 하시고 주장도 하시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병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공병원은 나름 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 병원들도 실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좋은 병원이라는 거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해주는 서비스가 아주 최신 장비를 가지고 최신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예방하고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료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또 교육시켜야 됩니다. 대학병원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부터 해서 간호학과 학생들, 보건계열 학생들 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혈안들이 아까 있습니다. 영유아 사망이 높다든지 심혈관 사망이 높으면은 왜 높은지 연구도 하고 그 문제를 해내기 위해서 시라든지 구군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병원이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하는 병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설립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다 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는 좀 약했어요. 약해서 저는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공공의료 지원단이 만들어지고 이런 계기로 해서 좀 병원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건강하려면은 물리적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생태계 서로 협력하는 거, 시민 참여, 기본 욕구 충족하는 거,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서로 만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이 잘 살아야 되는데 소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 그다음 또 사회적 경제, 공공적인 목적의 어떤 사회적 경제들도 있어야 되고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라든지 문화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거. 10번째, 11번째가 병원이 가까이 있는 거, 그다음에 건강지표가 좋은 거. 이게 건강도시라는 겁니다. 자, 이게 대전 청사 앞에서 차 없는 날 했던 행사인데요. 시민들 48명을 이동시키는 교통수단별로 도로에다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자, 요거는 48인승 버스입니다. 요거는 자전거 한 사람 타니까 48대의 자전거. 요거는 이제 한 사람이 탄다고 생각하고 자가용 48대. 언뜻 봐도 도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다르죠. 이걸 위에서 딱 찍어버리면은 더 차이 납니다. 요렇게밖에 차지하고 요렇게 차지하고 요렇게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여야지 그 지역사회가 활발해지고 주변에 상권도 만들어지고 우리 유럽이나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 가보시면 관광지 가면 다 어떻습니까? 다
다 그냥 걸어 다니시잖아요. 원래 중세 도시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더라도 정말 좋은 도시는 보면은 뭔가 컴팩트하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환경이나 도로과가 하는 부분이지만 도시계획이 하는 부분이지만 대구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건강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커블 시티,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다. 예. 그다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가 건강도시다. 그다음 부산이라든지 경북이나 저희 대구도 일부 하고 있는데 도시화니까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째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건강 리더 만들고 주민분들이 보건소나 구청에 가서 막 이야기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옛날에 우리 그 동사무소 있잖아요. 거기에 보건소 팀장님 1명, 직원 1명, 시민 대표 1명 해가지고요. 이분이 그 지역의 마을에 건강 문제 같은 거를 와서 행정하고 주민들의 소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저는 작은 변화들이 좀 건강한 마을, 그다음에 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도시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의 주체는 저처럼 건강도시 하는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보건소 직원들 아닙니다.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아닙니다. 일부는 맞죠. 실제 건강한 도시의 주체는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이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꿔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철 교수님이 조사하니까 10개예요, 10개. 우리나라 한국형. 근데 이게 2000년도 초예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소식이 좋기는 좋은데 무조건 소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정도로 소식하지 말고 주변에 90세 넘게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같이 식사해 보면요. 정말 잘 드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 드세요. 근데 잘 드시고 막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밖에도 돌아다니시고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세요. 소식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막 힘 빠질 정도로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예. 근데 젊을 때보다는 조금 적게 먹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소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을 먹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튀긴 음식, 콜레스테롤, 짠 음식,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때문에 그렇고요. 옛날 분들은 간염 많았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달라요. 근데 옛날 분들은 간염이 많았고 당뇨병은 지금 많이 생기는데 혈관을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비만하고 관련되고 나이 들어도 계속 일해라는 겁니다.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부지런해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식한테 의존하지 말고 바쁘게 살아라, 시계추처럼 살아라, 친구 많이 사귀라. 그다음 무릎 괜찮으면은 평지 걷는 것보다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그런 거를 걸어라 라고 하고 여기 박상철 교수님이거든요. 지금은 조선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 걸로 우리 디스트에도 교수로 있었습니다. 원래 서울대 생화학 하시는 분입니다. 70 넘으면 절대 소식하지 말아라. 소식하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잘 먹고 많이 움직여라. 충분한 영양, 운동, 좋은 관계, 사회 참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일본 건강장수 가이드라인이고 요걸 가지고 박상철 교수님이 2019년도 시사저널 인터뷰하면서 또 8가지로 정리했는데 앞에 이야기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링크해 보시면 자료들이 나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